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검찰의 그 압수수색물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한 다음에 요거를 대검 그 서버에 뭐 불법적으로 저장을 했네 말았네 말이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면 간단하지 뭐. 이게 일단 무슨 얘기냐면, 화면에 보이는 거는 MBC 뉴스 3월 26일이니까 지금 한 달 됐네요. 한 달 전에 이 디넷이다 뭐다해서 말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 조용해졌죠. 아니, 검찰에서 불법적으로 뭘 수사라든가 수사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야말로 엄청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큰일이잖아요. 엄청나게 큰일인데, 이게 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잠잠해졌을까요?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씩 따져봅시다. MBC 뉴스 3월 26일 검찰 휴대전화 통째로 디넷 저장 위법한 정보 수집 대 법정 공방 때 필요, 이러고 다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위법한 정보를 수집을 했다고 주장한 게 이 사람이 이진동이라는 사람이죠. 이 화면에 보이죠? 이진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런데 일보들의 기자로 일을 하다가 뉴스버스라고 이런 걸 또 뭐 온라인 신문사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돌아다니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진동이가 나름대로 뭐 신문 방송에서 좀 시끄러워서 좀 알려져 있으니까. 이진동이가 이 디넷 관련돼서 어떻게 알게 됐냐, 그거는 이제 본인이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당시엔 검찰총장이 아니었죠, 중수부에 있었나? 2011년 당시에, 그러니까 13년 전이죠. 2011년 당시에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서 조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 윤석열이 이 사건을 무마했다, 대장동 사건을 무마했다, 이런 취지로 떠들었나요? 2011년 당시 거 얘기했나? 여기 있는데 한번 봅시다. 23년 12월 26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검찰 가짜 녹취록 보도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이렇게 돼 있죠. 이진동이가 압수수색을 당했죠. 작년 12월 경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2011년도 그렇지, 당했는데 2021년 10월 21일 날 이진동이가 좀 떠들었는데, 보도 뭐 기사를 냈다 그러는데 뭐 기사 같지도 않은 그런 거를 내보내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은행 은폐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진동이는 2021년 10월 21일 날 대검 중수부에서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에다 대출 내보낸 거,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하고 있었고,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대검 중수부에서 이 사건을 취급하고 있던 거는 윤석열이다. 근데 윤석열이가 이 사건을 덮었다, 조작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21년도 10월 21일이니까 뭐 한 10년 후죠. 2011년도에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에 있으면서 저축은행 대장동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떠들어온 것이 2021년 10월 21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2년쯤 후인 2023년도 12월 달에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허위사실로 비방했다. 누구를? 윤석열을. 이런 혐의로, 정통방법 위반이죠. 이런 혐의로 중앙지검에서 압수를 떴죠. 수사팀장은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고, 특별수사팀 팀장은 누구였습니까? 강백신이가 했죠. 반부패 일부장 강백신이가 이걸 했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중앙지검의 강백신 팀장이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취급을 하고 있었죠.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도 손을 대고 있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이진동이가 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변호사와 같이 가가지고 조사 받으면서 검찰 수사관 컴퓨터에 띄워져 있는 이런 거를 캡처를 떠서 가져 나온 거예요. 저것도 문제가 많은 놈이다. 이진동이 저것도 반쯤은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검찰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계속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저놈도 문제가 있는 놈이구나. 저놈도 문제가 있는 놈이. 이러다 보니까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들어보니까 뭐 저것도 문제가 있는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것도 없고, 이진동이는 그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취재라든가 보도 이런 쪽에 67년생인데 평생 그러고 살아서 이제 이쪽 전문가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법조나 정치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가 취급을 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고, 이진동이가. 근데 일종의 이 사람 뭐 관심병자 수준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거. 그래서 뭐 일부는 단독 취재를 했다고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도 지가 취재를 했다고 하고, 또 실제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도 뭘 했다 그러고, 그래서 좀 시끄러운 사람인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한편으로는. 아니, 기자가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그런 식으로 매우 협소한 그러한 정치적인, 또 어떤 수사나 법원 관련해서 매우 극히 협소하고 편파적이고 편협한 그런 사안들을 갖다 어디서 뒤져가지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에 맞지 않게 치우치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자꾸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나무위키도 잠깐만 제가 봤는데 선거에 나간 적이 있대. 한나라당으로 해서 선거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사람은 뭐 기자 신분하고 오늘 그대로 가지고서 선거에 나간 건 아니겠지만 이 지경인 거라고요. 한나라당으로 해서 2008년도면 지금 16년 전이에요. 16년 전에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산 상록 을로 해가지고 한나라당 후보로 나갔다가 낙선한 거죠. 2위로 13,063표. 꽤 얻었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꽤 그래도 득표를 했어요. 그렇게 놓고 나서 지금 여기서 낙선돼가지고서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양들 돼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TV조선에 엄청나게 오래 있었구나. 그렇지. 거기도 문제가 많은 데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오래 했으니 특별 취재 부장까지 하고, 응? TV조선 부국장까지 한 사람이 이게 이진동이가. 사회부장, 뭐 보도본부, 사회 에디터, 사회부장, TV조선 부국장까지 했다고 이진동이가.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참 골치 아픈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신문 방송이나 이런 신문사나 방송사나 이런 데서 좀 잘못된 왜곡된 한국의 왜곡된 역사의 시간이 길었잖아요. 매우 길다 보니까 그 왜곡된 역사의 시간에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배출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은 아닌 걸 보면 그냥 떠들어놓고 대책 없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 조사하면 뭐 이의제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의제기는 당연히 하고 지가 항변할 건 하고 나 해야 되겠지만 뭐 대단한 뭐 나 되는 것처럼 엉뚱한 얘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떠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처벌 안 받으려고 면피하려고 엉뚱한 소리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게 덮이는 거예요. 사건이. 사실관계는 제가 또 이렇게 오늘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됐어요. 이렇게 빨리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검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지 압수수색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사관하고 검사가 자리를 비운 틈에 컴퓨터에서 캡처 떠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 불법적으로 뭐 저장을 했다. 검찰에서 이 짓을 계속 해왔다 막 이러면서 지금 난리구슬했었던 거죠. 자, 그럼 뭐가 문제냐 한번 봅시다. 이 이진동이라든가 이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검찰뿐만이 아니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한 전자정보를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싹 다 긁어다가 심지어는 통째로 휴대전화를 통째로 갖다가 이걸 가지고 증거로 쓴다. 그 주장인 거예요. 그 불법 아니냐. 영장에 있는 것만 하고 영장에 있는 만큼만 해야지 왜 그 외에 관계도 없는 거 내지는 그 영장에 기재된 판사가 압수수색을 허락한 그 범위 이상의 걸 하냐. 심지어 왜 통째로 휴대전화를 긁어다 갖다가 보관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D넷입니다. D넷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 최종정보 저장 시스템인데 디지털 네트워크겠죠. 디지털 네트워크. 이걸 줄이면 D넷이 되겠죠.
근데 검찰에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아이, 그거는 우리가 공판하는데 필요하니까. 공판정에 가가지고서 그거 아니라 그러기도 하고, 뭐, 혐의 부인하고 그러면 그게 또 이게 뭐 가짜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조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그게 지가 압수당한 전자정보가 아니고 다른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우리가 뭐 딱 긁어다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딴 데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변명을 한 거죠. 근데 이진동의 문제점은 앞서서 지금 말씀드렸고,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과장되고 앞뒤 보지 않고서 일부 그런 걸 보편적인 것처럼 떠든다든가, 지가 면피하기 위해서 다른 소리를 떠든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이진동이는. 그러고서 공이 그쪽으로 떠드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검찰에서 하는 얘기는 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진동이가 주장하는 게 맞아요, 사실관계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통째로 갖다가 압수수색한 거 저장해놓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서 심지어 다른 사건에 갖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 짓거리를 검찰에서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을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뿐만이 아니고 법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원조차도. 법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봅시다. 그럼 이 근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뽑아놨는데,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시행 2021년 1월 1일 대검찰청 예규 제115호 2021년 1월 1일 일부 개정 디지털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이 있어요.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과에서 만들어가지고 현행 규정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1월 1일 날 일부 개정 연역을 한번 볼까? 연역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보이네. 2006년도 11월 21일 날 만들었네요. 2006년 11월 21일 날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진동이 주장은 윤석열이 그 전에 만든 거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당시에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이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뭔 얘기야, 지금. 2006년도 11월 21일 날 만들었는데, 거기다 2006년 11월 21일이면 심지어 뭡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만들었다는 건 뭔 얘기예요, 이 규정을.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놈이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진동 씨. 그러면은 통째로 저장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런 조항을 만들었다? 그래? 그럴 리가 있나? 21년도 거 한번 봅시다. 2021년 1월 1일 날 이 규정을 일부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신고 조문 대비표 한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른 기간은 윤석열이가 근무했던 기간하고 겹치는 게 없어요. 보더라도. 신고 조문 대비표를 볼 수가 없나? 법령 비교? 법령 비교는 뭐야? 2020년 4월 8일 날, 이 노동부도 있는데? 에휴, 답답하다. 보세요, 여러분. 특허청에도 있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특허청도 있고 제125 병무청도 있고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1906호 병무청에도 있고. 이거 전부 다 2022년도 건데 2022년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나요? 22년 12월 5월 막 이럴 때 노동부에도 있네. 디지털 증거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이라고. 2020년 4월 8일 날 윤석열이 노동부 장관이었나요? 이진동이 저 사람도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무식해가지고 어? 무식해가지고서 그냥 떠들고 보는 거예요. 저러니까 깜빵을 가야 되는 거야. 이진동이 저런 사람들은. 아니 집집마다 다 있는데 그 집에만 있다 그러고 그 집에서 몇 년도에 만든 거라 그러고 그래서 그 집 그래다 불질러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깜빵 가야지. 에휴, 답답하다. 그러면 2021년도 1월 1일 날 개정 일부를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재개정문이 없어? 이상하다. 재개정 이유 연역 첨부 파일 한번 볼까? 법령 체계도 법령 비교. 행정 규칙이라서 그런 게 없구나. 법이 아니고. 어쨌든 이 디지털 정보 쪽으로 떠드는 거는 이렇게 연역이 다 있었어요. 이걸 또 따져줘야 되나? 봅시다. 압수수색 검증 증거 수집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시 좋지. 봅시다. 이거 어떻게 돼 있나. 조항을 따져보면 되는 거지 뭐. 원래 재개정이 없다고. 참 답답하네. 이상하네. 봅시다. 2021년도 한 번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에 됐다는 이 디지털 증거 관리 규정이 변경된 건 2021년도 한 번, 1월 1일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2021년 1월 1일이라는 것도 개정된 게 2021년 1월 1일이지. 이거 재개정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그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그럼 2020년도에 만든 거고 그렇잖아요. 2020 조국이 나와봐 일로. 조국이 나와 일로. 아니 조국이는 뭐 했나? 응? 문재인이 나와봐 일로. 2020년도에 이거 만든 건데 2020년 1월 1일 날 대검 예규가 시행이 됐고 만든 건 2020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건 윤석열이가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거 만들어가지고 계속 오던 거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가장 근사치에 해당하는 윤석열이 만들었다고 주장한 그 시기하고 가장 근사치 하나밖에 없는 21년도 1월 1일 날 시행한 디지털 증거 관리 규정이 2020년도에 만든 건데 2020년도 네, 대통령 누구야? 대통령이 누구냐고요? 문재인이잖아. 민정수석 법무장관 다 한 건 누구? 조국이잖아. 근데 왜 이거를 윤석열이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깜빵 가야 돼 저거. 이진동이 저거.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따질 것도 없어요.
뒤틀진 거 이거를 그런 소리 떠드는 놈들이 있고 그런데 자 봅시다. 시간이 이거 이렇게 많이 걸릴 거 아닌데 25분 지났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 규정을 누가 만들어서 정보를 뭐 다 빼내서 어쩌고 다 그저 헛소리란 말이에요 헛소리.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진동이가 뉴스버스라는 온라인 매체를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신문사인가요? 단독이라 그래서 3월 21일 날 기사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단독 뉴스 버스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했다 이렇게 지 거를 지가 갖다 지가 조사받으면서 지가 갖다가 에휴 참 답답하다. 이런 사람들이 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 법치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헌법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범죄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자들이라든가 방송 보도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에 관여를 합니까? 집회 시위를 갖다 주도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나라가 엉망인 거죠 지금. 봅시다. 삭제 폐기 확인서 준 뒤 검사 지휘로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 이런 적은 있지. 그리고 이진동이 뉴스버스 이진동이한테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해놓고 나서 다 삭제하고 폐기했다 이렇게 하고 삭제 폐기 확인서를 준다는 거죠. 압수수색한 다음에 그래서 다 지우고 관련된 것만 빼냈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검찰 가서 조사를 받아봤더니 얼른 내 걸 통째로 갖다 저장해 놓고 있네. 휴대전화를 아주 통째로 그래서 캡처 떠서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전자정보 삭제 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써서 준다는 거죠. 검찰 수사관들이 폐기도 안 해놓고 그런 얘기죠. 이렇게 디넷에 접속하여 본 지원 정보 2023 지원에 업로드한 전부 복제 이미지를 삭제했다. 예. 전체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렇게 됐단 얘기예요. 이렇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생각보다 좀 잠잠해졌는데 이진동이가 주장하는 뭐 통째로 뭘 했네 뭘 했네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사실. 그것도 좀 문제지만 전자정보 그 방대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영장 가져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추출해 가지고서 그것만 빼내서 가져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판사들도 알고 있어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거. 또 이진동이 같은 사람들은 그 휴대전화의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매일 이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럼 그거를 어디서 빼가지고서 또 어떻게 이거 하나 그래. 일단은 저장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법원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법원에서 단지 그렇게 뭐 통째로 저장을 복제를 했다는 부분까지는.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이 전체 복제한 걸 가지고 다른 사건을 만들어서 보복했다거나 다른 사건을 만들어 버려 그랬다거나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 놓고 언제 왜 들여다봤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진동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그걸 내려받게 해가지고서 지한테 뭐 보복한다거나 다른 데 써본 거 있어요? 그건 주장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내가 주장을 해야지. 내가 주장을 해야지 그런 거는. 제주지검에서 자 그럼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떴어요.
통째로 가져갔어요. 그건 검찰 얘기고 경찰에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경찰은 어느 정도냐면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가 버려요. 가져가서 안 줍니다. 달라 그래도 안 줍니다. 얼마 동안 안 주냐? 한 4개월, 5개월? 제가 4월 23일인가? 그때 뺏겼다가 8월, 8월 달인가? 9월 달 돼서 봤다. 8월 달, 8월 말쯤에서 한 4개월 있다가 줬죠. 달라도 안 주더라고. 안 주는데 뭐 사올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가지고 뭘 기소하면 그게 유죄가 되겠어요? 내용도 없고, 제가 무슨 범죄 저지르고 이런 내용이 또 전혀 없는데도, 뭐 그렇게 궁금한지, 저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가져가서 안 주는데 이거 뭐라 그래요? 그때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그 경찰 직원하고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한다 그랬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직원은 사람 괜찮아요. 잘생기고 괜찮은 직원인데,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가가지고서, 통째로 복사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통째로 가져가가지고서, 그걸 안 주고, 응? 4개월 동안 심심하면 들여다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그 박응량이라는, 박재현으로 계속 개명했다고, 본인 스스로 떠들고 있는, 리멤버라는 이 친구도, 경찰에서 무슨 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 퍼뜨리고 그랬었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죄에 해당되는 뭐 압수수색 한 내용 외에도 범죄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그랬으면 벌써 난리를 했겠지. 근데도 범죄를 저지른 뭐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해서 트위터에다 퍼뜨리고 그랬었죠.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주지검에서 무슨 짓을 했었냐면, 제주경찰청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제주지검에서 무슨 짓을 했었냐면은, 이 칸딘, 트위터 대하면 칸딘, 리멤버라는 이 두 사람을 압수수색을 했죠. 압수수색을 하고 전자정보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전자정보를 없애버렸죠. 제주지검에서. 한승진 검사 그거 왜 없앴어? 응? 이거는 D넷에 저장을 안 하고 빼돌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삭제를 해버린 게. 규정 위반이거든. 사건하고 관계가 없어서 없앴다? 그랬다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또 어떻게 사건하고 관계가 없니? 본인이 취급하고 있던 사건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게 왜 사건하고 관계가 없어? 제주지검에 있었던 한승진 검사라는 검사, 이 막내 검사인데 얘도 지금 10년 차쯤 되죠. 이게 벌써 4년 전 얘기고 그러니까 3년 4년 전 얘기니까 10년 차 다 돼가겠네. 한승진이도.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나요? 그 짓을 해놓고 압수수색한 걸 없애버렸다니까.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김문희, 피고인 박응량, 트위터 대명 칸딘, 트위터 대명 리멤버 이 두 피고인에 대해서 공판을 하면서 거기에서 드러나 버렸죠. 없다는 거예요. 삭제돼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에서 줬대요. 변호사한테. 전자정보 압수한 거를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 안 열린다는 거지. 변호사 그러더라고. 그거 안 열린다고. 근데 검사 그러더라고. 없다고. 아유, 머리 아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내 얘기는. 이진동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통째로 묶어서 큰 뭐 최순실 게이트 막 이런 것처럼 검찰에서 크게 어쩌고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개발적인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장난을 하는 게 문제인 거라고요. 사실은 보존해야 될 압수수색 정보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지. 오늘 사형 선고 내리고 내일 11시에 어? 여러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을 사형 교수형 시키고 시신도 안 주고 저 안매장하고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사형제도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왜 없앴냐고 제주지검에서. 그런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요 아직도. 그리고 지가 죄 짓고 지가 잘못한 거는 그렇게 덮죠. 그 왜 그러면 제주지검의 한승진이나 이 검사나 얘네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지가 주인 검사로 이 사건 저 사건 할 수밖에 없죠. 제주지검은 형사부가 하나밖에 없는데. 떡을 양손에 쥐고 앉아가지고서 이것 뜯어먹다 뱉어서 버리고 저것 뜯어먹다 뱉어서 버리고 남의 생살 뜯어먹고 뭐 흡혈귀도 아니고 그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놓고 나서 그 증거 그런 불법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 본인 자신 검사 본인 자신의 그런 혐의가 드러날 만한 증거들은 없애버린다고요. 그렇게 놓고 나서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린 놈이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통망법 위반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으로 영장을 받아서 그렇게 놓고 그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그런 혐의 사실 부분들에 대한 채증을 했다 뭐 이렇게 그 얘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죠 법원에서. 그것도 사실은 그 좀 잘못된 거지. 강남주 판사가 사람 괜찮고 열심히 하고 진짜 정통 법조인인데 실수했지 그 사건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을 줬는데 다른 혐의에 관한 증거를 채증을 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보복협박 뭐 이런 거, 보복협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장을 받아놓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증거로 채증한 거를 거기에 제출했다 이런 취지인데 그거는 강남주 판사가 그건 정말 큰 착오를 한 거예요. 그 한승진 검사는 얘네들은 중간에 장난했고 제주경찰청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를 어쩔 수 없이 그거 따라간 걸로 보여지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보복협박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시에 저질러진 건데 그걸 어떻게 분리해가지고서 채증을 합니까? 답답한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 말이 돼 그게? 그러면은 보복 협박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거를 기소를 하라고 해야지. 그렇게 공판 지휘를 해야지. 그걸 기소를 안 했으니까 나머지 것에다 갖다 쓰지도 못한다. 그게 말이 막걸리야 그게. 그 내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법정 가서. 그거 다 그저 사건 가지고 조작하고 장난질 하면서 혐의를 축소하려고 그런 거라고. 혐의를 축소해야지 안 그러면 한승진이 지가 죽게 생겼는데.
문재인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 받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 허위문서, 괴문서 받아가지고서 대검찰청으로 보내고 이 짓거리들 해서 장난한 거, 어? 그걸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김문희하고 마긍영이는 저거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가 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권까지 문제가 될 판인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보복범죄가 성립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 제주경찰청까지 들어가가지고서 압색두고 그 난리를 구슬 피운 거 아니냐고. 그 당시에 박찬호 지검장이 있었죠. 제주검에. 그 다음으로 온 게 이원석 지검장이었고 지금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 시간 지나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디넷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거 2022년도에 저한테 일어난 그 사건, 뭐 문재인 청와대에 청원하고 뭐 어? 항문 침습을 했네 어쩐네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해가지고 장난질 할 때 모해청원하고 이지랄을 할 때 관련 사실관계 하고 검찰청 디넷하고 있는 대로 뒤져가지고 2023년도 초반쯤에는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 디넷의 정체를. 근데 문제는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디넷에다가 등록을 해놨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그 증거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김문희 박은영이는 범죄 혐의 증거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죠. 증거멸 해버리고 공범이나 이런 애들도 다 도망가고 이 짓거리가 난 거죠. 이게 눈 뜨고 보지도 못하고 코미디입니다. 강남주 판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전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그게 검사라 하더라도 경찰이라 하더라도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길 만한 거는 그건 봐주면 안 되는 거라고. 예? 내가 아무리도 아니지. 나를 뭘로 보였길래 응? 강남주 판사는 그 짓을 하고 하던 대로 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설치를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강남주 판사 말이에요. 아니 강남주 판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잘못하고 경찰에서 잘못하고 한 건데 응? 죄를 증거하는 피의자들이고 피고인들이고 그런 사건에서 뭐다로 거기서 응? 명백하게 해서 지적을 해야지. 본인의 명예훼손, 그러니까 명예가 침해를 받을 만한 어? 그런 후환을 남깁니까? 그렇게 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디넷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공소시효가 10년인가요? 길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서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래 판례가 하나 있었죠. 근데 검찰 수사관이 청탁받고 근래 있었던 사례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청탁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수사를 지연해 준 거예요. 구속기소돼서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무죄 판결 났죠. 일부 무죄 판결 나왔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증거 수집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왜냐면 검찰에서 압수를 뜬 거예요. 압색을 떠놓고 그리고서 이것저것 긁어 가놓고 그걸 계속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동안. 그러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나중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건을 별개로 만들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검찰들 아직도 이 짓거리 한다니까. 그냥 바로 했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요, 검사가. 죄를 지었고 잘못한 검찰 수사관 그놈인데, 응? 왜 그런
지저분한 짓을 해가지고서 악성 강력 피고인들 무죄 만들어주고 그럽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압색을 떠놓고 그거를 어? 몇 개월씩 지켜보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건 나중에 해가지고서 압색을 3번이나 뜬 거예요. 같은 거를. 돌려먹기 하려고 그런 거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법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압색 떠놓고 나서 그거 바로 조치할 수도 있지 않냐. 봤으면은. 그럼 압색 영장 받아서 바로 조치하든가 하지. 그걸 갖다 놓고 나서 뭐 몇 개월씩 가지고 있다가 그거 빼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또 영장 받아가지고 또 다른 거 압색하고 그렇게 해놓고서 결국은 원래 압색 영장 받은 거 그걸 또 압색 받아가지고서 공소제기하고 그러니까 공소제기 직전에 한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공소제기 해놓고 나서 응? 돌려막기 하려고 그냥 변명하려고 마치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압수영장 받아가지고 뒤에다 갖다 붙여버린 거 아니야. 무죄 났다니까 그 부분. 항소심 가고 뭐하고 하면서 그나마 하급심판에서는 그것도 유죄로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것도 이 짓을 왜 하냐고. 지금 제주 항문 침습 공작 사건 그 더럽고 끔찍한 공작 사건에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주지검에서 껴들어서 장난질 해가지고 제주경찰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몇 번씩 영장 반려 처분하고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하고 응? 한승진이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얘기죠. 뭐라고까지 그 경찰 수사를 방해를 했냐면 음, 김문희하고 박은영이하고 친하다는 사정만 가지고서 무슨 공모했다고 볼 수 있냐 뭐 이렇게까지 떠들었어요. 이 거의 뭐 정신질환 수준이죠. 현재 검찰하는 놈이. 3년 전에 그러고 떠들었다고. 제주지검에서 공무원 관련해가지고서 영장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한승진이라는 이 어린애가 제가 그때 30대였을 거예요. 검사 5년 차인가 그랬죠. 이 어린애가 제주지검에는 형사 일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에 있으면서 영장 청구나 이런 거 전부 다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형사부가 하나밖에 없는데. 응? 제일 형사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막내 검사니까 뭐 지가 혼자 다 하는 거지. 왕이지 그냥. 응? 호가호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경찰청에서 영장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적어놨다니까. 김민재하고 박영영이 친하다는 사정만 가지고서 공부했다고 볼 수 있겠냐고. 친하다는 사정만 가지고서는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영장이 필요한 거고 둘이 공무원 정황이라든가 증거들이 부지기수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고 하니까 영장 달라 그러는데 친하다는 사정만 가지고서 공부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영장을 못 주겠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게. 응? 한승진이 저거 내가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히 그 열심히 하는 판사도 있고 그런데 뭐 칭찬을 못 하니까 누굴 특정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오해가 생겨버리니까 특정을 해서 비판을 해도 변호사 단체나 이런 데하고는 정반대 입장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단체에서는 잘하는 판검사들을 갖다가 칭찬한다고 그 특정해서 떠들고 다니고 잘못된 사람들은 특정을 안 하죠. 근데 저는 누가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사건 관련돼서 그랬다고 또 지랄하니까 잘못된 사람들만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안 내주고 시간 끌고 이지랄하고 응? 피의자들은 다 도망다니고 증거 은멸하도록 아예 시간을 주고 대놓고 도와준 거예요 그냥. 그 지랄을 해놓고도 그 후로도 이 짓을 한 거예요. 디넷 회사가 저장 안 하고 다 날려버리고. 응? 그 짓을 왜 했니?
사건을 조작하라는 게 문제란 얘기, 내 얘기는. 이진동 씨. 어? 사건을 조작하라는 게 문제라고. 범죄 증거들을 없애는 게 문제고. 근데 이진동이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뭡니까? 범죄자들 잡으려고 증거를 갖다가 갖다 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갖다 놓는다고 이딴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주지. 그런 놈들은 잡아다 처벌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이. 지금 요번에 총선 그 결과하고 똑같아요. 민주당 애들이 뭐 좋아가지고 그걸 찍어줬습니까? 국당보다 민당 애들이 더 좋아가지고 찍어줬냐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응? 문재인 패거리들 다 작사를 내라고 했더니 뽀뽀를 하니까 국당 됐어 니들. 정권 내놓고 꺼져.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이나 윤석열이 얼마나 하냐면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총선 결과 이렇게 됐다고 이재명하고 뽀뽀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재명 불러다가. 그러니까 또 개망신 나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사태 파악이 안 됩니까? 저것들 요절을 내라고 그래서 정권을 줬는데 뽀뽀를 하니까 요번에 아주 그냥 숨통이 끊어질 만큼 회초리를 더 때렸더니 또 뽀뽀를 해. 저것도 미련한 놈도 저런 미련한 놈이 있어요. 윤석열이 저거. 응? 삼족이 도륙을 당할 거예요. 윤석열이 저거. 다음 대선은 누가 될란가 하는 저는 알겠지만 다음 대선 누가 될지 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응? 이재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이재명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좋고 싫고 떠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돌아가는 사정으로 봤을 때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당선될 수 있겠어요? 이 지경으로 계속하면? 응? 윤석열이하고 뽀뽀를 하고 앉아 있는데. 자, 직설적인 예를 거듭 들어보자면 어떻습니까? 문재인이가 집회거리들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 도륙을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 600만 명 아주 다 작사를 내놓고 대한민국 국민들 둘 중에 하나 아니 10중에 9은 다 바보 천치를 만들어 놓고 돈을 쪽팔아다가 지들끼리 거의 아주 도배 발라놓은 거잖아요, 그냥. 응?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바꿔줬어요. 가까스로. 너무 싫지만 윤석열이라든가 검사 집단이라든가 정치인들 전부 다 정말 너무 구역질 나도록 싫지만 문재인 패거리들이 그 짓을 했으니 그걸 완전히 작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싫지만 뽑아놨어요. 그랬더니 당선되자마자 첫날부터 뽀뽀를 하고 다니네. 작사를 내라고 뽑아줬더니 첫날부터 뽀뽀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응? 그 즉시 이명박이 풀어놓고 뭐하고 지가 DJ야. 윤석열이 말이에요. 지가 YS야. 지가 DJ야. 그러더니 일본에 가서 아베랑 또 뽀뽀를 하고 다니네. 주둥이 썩게 생겼어요 저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세요 지금 한 짓거리를. 응?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쪽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제가 에라이 너도 한번 마셔봐라 그랬더니 이재명이랑 또 뽀뽀를 하고 다니네. 응? 참 답답한 놈이지. 문재인이 패거리들 애는 이재명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서 지를 뽑아놨는데 뽀뽀를 해가지고 요번에 시게 조졌더니 또 뽀뽀를 하고 다니는 놈이 어딨냐고.
이번엔 180석이라서 쟤네들이 응? 조국이하고 합치면은 190석 가까이 되니까 응? 이번에 뭐 의자가 많아서 저쪽에 야 그렇게 따지면은 응? 지난 2년 동안은 왜 그랬냐? 그때도 의자가 많아서 뽀뽀했어? 에이구 닭이 괜히 닭입니까? 어? 저 닭성렬이 저기 괜히 닭이냐고. 그랬더니 결국은 이재명이 불러다 놓으니까 15분 동안 뭐 종이에다 써서 가져가가지고 혼자 막 떠들었다면서요. 그 옆에 똥 씻고 있었다면서 윤석열이는. 사람이 똥을 왜 씹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대한민국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진동이 같은 놈들한테 완전 이제 조짐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내용들이 아닌데 이게. 응? 지가 죄를 저질러 놓고 나서 뭐 증거가 어떻게 됐고 이지랄을 하고 앉아 있으니 그만한 것도 조치를 못하고 그만한 빌밀 잡혀가지고서 허덕허덕거리고 앉아 있는 게 그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그게? 응? 검찰도 개혁하고 문제 있는 검사들 짭새 검사들 다 잘 긁어내라고 했어야 안 했어요 내가? 어? 이원석이 저거 처음부터 반대했지 난. 안 된다고 그랬지 내가. 지네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지금 항문 침습 조작 사건, 제주 항문 침습 조작 사건 그거 앞으로 어떻게 갈지 한번 보세요.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고 뭐 착각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죄 변호사, 범죄 경찰, 범죄 검사들, 범죄 판사들 어떻게든 한번 보라고. 시간은 더 걸리게 생겼어요. 판사들이 일부 붙어먹었기 때문에 시간은 뭐 몇 년 이상 더 갈 수도 있고 10년, 20년이 걸 수도 있겠지만 도륙이 날 거예요. 도륙이. 그 짓을 왜 합니까?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이런 짓을 이걸 서로 간에 디넷은 이런 거예요. 디넷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사건 조작하고 이런 검사들은 빨리빨리 도려내야 됩니다. 이 디넷 또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 조작한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조작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고 죄 없는 사람 갖다 집어넣고 죄 없는 사람을 갖다 집어넣고 이런 짓거리 해가지고 또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그게 문제지. 죄 있는 놈 잡아 넣으려다가 보니까 실수 좀 한 거 그거 가지고는 별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또 그것도 잘못됐지만 이해되시죠? 구별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이진동이 이런 애들은 깜빡 와야지. 잘못됐잖아. 증거 수집 절차 같은 소리가 혼자 있네. 어떻게든 잡아넣어야 돼. 들어갈 거야 어떻게든.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내 네 번째 얘기하지만은 몇 년 동안 검사고 경찰이고 나발이고 간에 사건 조작하고 장난질 한 놈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거 다 조져서 도려내기 전에는 대한민국 정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그런 놈들은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사 마찬가지. 판사도 내 딱딱 찍어서 얘기할 거예요. 문제가 많은 판사들. 정신을 못 차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디넷. 디넷이 뭔 줄 알고. 여러분들은 피해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